안녕하세요. 창동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준비한 미래국어영어학원 원장 손두코라고 합니다. 저희 영상은 크게 창동고 1 국어의 특징과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 그리고 저희 수업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창동고 1학년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요, 교과서 학습지 중심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습지라는 거는 교과서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프린트인데요. 교과서 작품을 해설하거나 문학이나 문법의 추가 내용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별도의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창동고는 수행평가가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수행평가를 보냐면 보통 아까 나왔던 그 학습지를 모아서 제대로 필기를 하고 잘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10점짜리 그리고 수업 시간에 특정 꼭지 같은 것들의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기한 내에 일정 내용을 충실하게 쓰면 웬만하면 9점, 10점,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무난해서 학생들 간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간에 차이를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등급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문학과 문법 중심의 출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4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창동고는 지필 시험에서 서답형 문제가 없습니다.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가 없고요. 전부 다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시험마다 26문제나 27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4번의 시험 전체 문제 수가 100문제에서 110문제 사이거든요. 그 중에서 단 10문제만 독서 화작이었고, 나머지 거의 100여 문제가 이제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교과서보다 학습지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학습지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혹은 교과서에는 일부만 나와 있는데 전문들을 주시기 위한 어떤 학습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 학습에 대한 작품에 대한 풍부한 해설이나 이론들을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좀 편하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교사용으로 선생님들께 나온 문제를 학생들한테 연습 문제로 풀어보라고 제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습지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지 중심으로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고,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수업을 한다든지, 교과서의 본문은 활용하지만 학습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학습지로 한다든지, 그래서 학습지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위주로 진행을 하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자습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구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 편차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데요.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거다 보니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는 얼마나 그 수업을 충실하게 들었는지 학생들의 필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복합형 구성입니다. 이건 최근 대부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이 내신 시험에서는 내신형 문제, 모의고사는 수능형 문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복합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형 문제라고 한다면 지식형이나 단순 암기형 문항을 이제 내신형 문제라 할 수 있고, 수능형 문제는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외부 지문과 교과서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유형의 문항대로 비슷하게 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수능형 문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기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통 내세요. 그래서 이 내신형 문제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을 하고 수능형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등급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아까 세 번째 특징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보기 활용 문제나 외부 지문과 비교하는 문제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 때는 시험이 지식형 단순 암기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충실하게 복습만 하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오면은 이제 고난도 수능형 문제, 사고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암기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해 훈련도 열심히 하고 수능 문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몸에 체화를 시키는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그래서 시험 등급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등급 컷이 낮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79에서 85점이에요. 뭐 85점 이렇게 나오면 등급 컷이 85점이다 했었을 때 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수능에서 1등급 컷이 85점 정도라고 하면은 불수능이다,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쉬웠던 시험이 거의 80점대 중반이고 어려웠던 시험은 80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90점 이상이 전교에 3명밖에 안 돼요. 100점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80점대 학생들이 11명. 그러니까 1등급이 창동고가 작년에 15명이었거든요. 근데 15명 중에 14명이 80점 이상이고 79점 이렇게 받으면 이제 1등급 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학교 수업과 실제 출제 문항 간의 괴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에는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 독해 방법이라든지 혹은 수능 유형별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개념 중심의 학교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문학 같은 경우에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작품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고난도 학과 문제에서는 풀이 발상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독해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압박이라는 특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 장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4번의 시험이 평균 14쪽 반이거든요. 14.5쪽인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총 18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쪽수가 많은 거죠. 중학교 때 학생들의 경험상 보통 국어 시험은 15분, 20분 만에 푸는 건데, 절대 시간 내로 뭐 여유있게 풀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평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실제 문제 유형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유형을 일단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는 보기에서 현대시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시를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독해 역량이 첫 번째 요구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기 2에 고전 시가 중에 이제 다양한 시조들을 내놓고 이제 어떤 동일한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 독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에서 숨겨진 시어의 의미까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보기 2에 나와 있는 8편의 시 같은 경우에도 다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기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레베카 줄거리가 나왔어요. 요거는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건데, 학생들이 이거 보고 난 뒤에 저한테 막 전화로 많이 하소연을 많이 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 레베카 뮤지컬 줄거리랑 가사가 막 나왔었어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문학 제재가 보기로 또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설, 현대소설, 김현수의 거기 까만 부분에라든지 김애란의 입동 같은 소설이 보기로 나왔던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다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창동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시에 국한해서 보기로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기에 외부 작품을 주고 외적 중거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나 뭐 고전 시가에서 시조 정도로 보통 국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창동고는 정말 다양한 독해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겁먹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처음 보는 글이 나오더라도 독해할 수 있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두는 게 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제가 보기 위주로 구성을 해드려가지고 문제를 보기는 조금 힘든데 첫 번째 걸로 좀 본다면 이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전형적인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외적 분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어떤 지문이 있고 보기에 새로운 지문이 있는데 이 두 지문을 비교 분석하는 1, 2, 3, 4, 5 선지를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는 학생들한테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든다면 윗글이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고 보기가 처음 보는 작품이면 처음에는 보기는 없다 생각을 하고 윗글만 먼저 보고 윗글은 고달픈 삶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내포하고 있는지 가부를 판단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서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선지를 좁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에는 이게 유형화된 거기 때문에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과연 내신 시험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가 원활하냐 이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 훈련,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훈련 같은 것들은 평상시 자기 국어 수능 대비 이런 시험에서 많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 문제는 내신형에서 기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능형 문제에서 등급이 갈린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내신 기간에 준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비내신 기간에 수능 독해 훈련을 하고 유형별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는요, 이제 문법 문제의 예시 슬라이드인데요. 저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높임법에 관련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됐던 건데 요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높임법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미리 준비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기에 이런 준거가 나오고 이 준거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문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그 A4 시험지 반바닥 이상을 차지했던 문제 유형이고요. 학생들은 일단 문제가 이렇게 길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를 일단 이해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위 수능형 문제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위주의 암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저희 미래 국어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 연간 강의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을 봤었을 때 일단 1학기 전에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이 독해 기초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모의고사 대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동고등학교 문제, 수능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역별로 시독해, 그 다음에 소설 독해, 비문학 독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방학 때는 2학기 선행이 약간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세문법 선행이 들어가고, 그런데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독해 훈련과 문제풀이 훈련 위주로 저희가 방학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1학기와 2학기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3, 4주 그 기간 동안에는 6월, 11월 모의고사 연습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충분히 내신 대비에 대한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나누어 보면은 방학 위주로 수능 수업, 그 다음에 학기 위주로 내신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 수업은 안내를 드리면 일단 수능 수업의 목표는 수능 국어 전 영역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내신 국어를 위한 기본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신 국어의 고득점 문제는 곧 수능 문제 유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은 저희가 강의형으로 주말에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3시간을 진행을 하고요. 주중에는 관리형으로 1시간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영역별 독해 훈련이나 문제 유형별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이고, 학생들은 그걸 지식을 전달받아서 집에서 복습 자료를 통해서 수업 복습하고 내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것들을 준비를 해오고요. 이제 관리형 수업 시간 주중에 1시간 반 여기 왔었을 때 1대1 피드백을 하고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형 수업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개별적인 어떤 요구를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형 수업 시간에는 1대1로 저희가 학생들이 앉아있을 때 선생님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모르는 점, 수업 시간에 학생마다 가지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80점 받는 친구라도 A 친구는 1번 영역의 어려움, B 친구는 2번 영역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어려움을 각각 다르게 개별적으로 코칭해주는 시간이 바로 관리형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무한 질문을 하고, 이제 방학 중에는 매주 80분짜리 실전 모의고사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학이라고 써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6월 모의고사나 11월 모의고사 준비하는 기간에도 역시 모의고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내신 수업 안내는 일단 목표는 학교별로, 우리 창동고는 창동고 중심으로 내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창동고만 학교별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보시면 수업은 실제 당일연도 학교 수업 내용 및 필기를 반영한 수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교사용 지도서로 수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라 필기를 반영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지 필기한 거, 교과서에 필기한 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학생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은 필기가 부족해요. 수업 설명이 약해요. 그렇더라도 저희 학원 다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제와 관리는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또 직전 대비를 통해서 부족한 점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험지 리뷰입니다. 시험지 리뷰는 뭐냐면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 시험지 채점한 걸 바탕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내신 기간 되면은 내신 준비 시작부터 이제 시험 끝나고 마치는 데까지 짧게는 5주, 6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 5주, 6주 동안 이 시험 한 번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달린 이후에 제일 중요한 시험, 실전 시험을 딱 보고 그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 가지 잘된 점, 잘 못된 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틀렸는지, 준비 과정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실전에서는 이걸 써먹을 수 있었는지 못했는지, 이런 어떤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서로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특히 시험지 리뷰를 통해서 자기 문제점을 생각보다 객관적으로 많이 파악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저희 창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주요 실적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창동고 학생들이 꾸준히 계속 늘어서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는 2학기 국어 1등급이 저희가 8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동고 같은 경우에 1등급이 총 15명이거든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저희 학원 수강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창동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아까 정규 100점이 없었다, 1등급이 79점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기준으로 90점 이상이 전교에 3명인데 저희 학원에서 2명 이렇게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좋은 결과까지 따라왔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올해도 저희가 같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것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